안녕하세요, 축지몽입니다. 아모리 맨유의 첫 경기를 보면서 예상과 달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아모림이 오기 전에 예상했던 첫 경기와 실제 첫 경기는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맨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일까요? 가장 핵심 선수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떠올리실 겁니다. 지난 아모림 맨유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에서 가장 많은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 투미들 앞쪽 투공미 중에 한 자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모림 축구의 앞쪽 투공미는 윙어가 안으로 좁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노는 윙어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자리 중에 어느 자리에서 나올지 감이 잘 안 왔었죠. 그리고 실제 입스위치전에서는 앞쪽 공미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브루노가 이 자리에 잘 안 어울렸다는 겁니다. 브루노는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시야가 열린 상황에서 공을 뿌려주는 역할에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모림 체제의 앞쪽 투공미는 공을 받는 리시버 역할을 할 때가 많았고, 그게 브루노의 경기 영향력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힌트를 70분 정도부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중앙 투미드를 구성했던 카세미르와 에릭센이 교체로 나가게 되고, 그 자리를 우가르테와 브루노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이 자리에서 경기 영향력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브루노 특유의 시야와 킥력을 이용해서 상대 뒷공간을 노려주는 좋은 패스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브루노가 확실히 중앙 투미들에서 더 편해하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맨유의 선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근 몇 년간 맨유 감독들은 포백을 사용해왔고, 특히 최근 테나우도 3년차까지 포백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는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 맞춰서 맨유의 스쿼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아모림 백스리는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인 것에 비해서 지금 맨유 스쿼드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카세미루, 에릭센, 브루노, 마이누, 우가르테, 마운트까지 세 자리에 각각 더블 스쿼드를 생각해서 총 6명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순전히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아모림은 중앙 미드필더 2자리, 그리고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는 6명, 즉 많은 선수가 잉여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2명과 브루노가 중요합니다. 먼저 아직 한 경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루노는 중미가 잘 맞긴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마이누는 중앙 미드필더가 유력한데요. 공격적인 재능도 있어서 후반 막판에 선수들끼리 서로 교체되고 이럴 때 앞쪽에서 한번 실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유력한데요. 마운트까지 중앙 미드필더가 맞아버린다면 맨유는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마운트는 공미 자리에서 적응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를 치르고 난 맨유의 과제가 중앙 미드필더들의 자리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요. 또 아모림 첫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한 번에 롱볼로 때려주는 다이렉트한 플레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공격 과정에서도 짧은 패스를 반복해서 슈팅을 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한 크로스, 다이렉트한 중거리 슛, 이런 것들의 비율이 좀 늘었죠. 그래서 맨유는 이런 다이렉트한 플레이에서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오른쪽의 그래프들은 아모림의 스포르팅 첫 시즌부터 마지막 시즌까지를 수치로 비교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먼저 왼쪽 위 하이라인을 보겠습니다. 계속 높은 라인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시즌에는 오히려 그 수치가 떨어지면서 꼭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래 소유를 보시면 95에서 86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공을 오래 갖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조금 더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바꾸니까 공격 지표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나 슈팅 퀄리티가 확실히 개선이 된 모습인데요. 이 슈팅 퀄리티는 페널티킥이 아닌 기대 득점 값을 슛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슈팅을 하더라도 훨씬 더 득점과 가까운 슈팅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비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 창출도 마지막 시즌의 지표가 가장 좋았죠. 오히려 이렇게 다이렉트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에 집중하면
좋은 공격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후방 빌드업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를 두는 맨유인데 그 2명은 당연히 상대가 1차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밀려서 빌드업하는 과정이 많은데 그때는 이 측면 자원들끼리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왼쪽 센터백, 왼쪽 윙백,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까지 4대4 숫자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특히나 왼쪽 측면 자원 3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끔은 센터백이 전진도 하고 선수들 간의 자리가 가끔씩은 바뀌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입스위치전은 첫 경기라 그런지 이런 장면에서 풀어나가는 장면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역시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첫 경기를 보니까 이런 원톱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대에게 압박당할 때 공이 측면으로 가서 그때 원톱이 한 번에 뒷공간을 노려주고 여기서 공을 받아주는 거죠. 이게 아마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라는 공격수가 맡았던 역할 같은데 저렇게 공간 쪽으로 공을 때려 놔주고 다부지게 버텨줄 원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림은 래시포드와 호일룬 이렇게 2명을 톱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은 일단 래시포드였는데 저렇게 공간 쪽에서 버티는 건 호일룬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래시포드는 첫 골을 제외하고는 낮은 적극성, 낮은 전방 압박 강도, 그리고 패스 타이밍도 조금 어긋나는 모습들이 생기면서 호일룬이 오랜 시간 뛰는 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톱을 누굴 쓸 건지를 정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테나흐식 스쿼드를 아모림식으로 바꾼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수 커리어 내내 윙어만 소화했던 가르나초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포백에 맞춰져 있는 선수단을 3백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아마드나 안토니 같이 윙어였지만 윙백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모림식으로 익히는 게 궁극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모림은 인터뷰에서도 어려움에 대한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선수들이 경기 중에 생각이 많았던 것도 얘기했고, 중요한 건 3-4-3이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기 이해도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A매치에서 복귀한 선수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제대로 모인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걷기 시작한 아모림의 맨유. 과연 맨유 선수들이 아모림 축구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